조선의 제4대 국왕인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우수한 문자라는 것은 언어학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매년 10월 9일은 그런 한글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지난 한글날은 한글의 575번째 생일이었는데요. 터키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예쁜 한글 쓰기 대회를 열어 한글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글 및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더니 마침내는 한글날을 기념하며 그 나라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기에 이른 것이죠. 한국어 열풍은 러시아에서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칠판에 한글로 태극기라는 문자를 적은 뒤 공부 열심히 하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시베리아로 이주시키자 라는 말은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이야기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사회문제연구소 블라디미르 수린 소장이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에 한국인을 이주시키는 것이야말로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수린 소장은 이 내용을 담은 기고문 이른바 코리아 선언을 러시아의 유력 정치 논평지인 폴리트클라스에 게재해 러시아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코리아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 러시아가 영토를 보존하고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공생 국가를 만들어 한국인들이 시베리아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국은 수린 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이 논문의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린 소장은 또한 한국은 세계 12번째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자원이 없다.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향후 인류가 2,50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롯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세계 자원의 20% 이상이 묻혀 있다. 이웃인 두 나라가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자원 문제를, 러시아는 인구와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죠.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수린 소장의 주장은 러시아의 미래를 한국에 맡겨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죠. 수린 소장의 주장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련 해체 후 서구에서 유입된 자유방임주의 폐해로 러시아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의 팽창으로 영토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난관을 해치고 러시아가 미래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러시아로 받아들여 한러 연합국가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에 들어온 한국인들에게 시베리아 개발을 맡겨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장인 것이죠. 이 주장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러시아 내에서 한국은 실제로도 인기가 참 많으며 동시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한류품은 말할 것도 없고 컵라면, 초코파이를 비롯한 한국의 음식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자동차의 제품들은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도 한국의 쇄빙선이 없으면 수출이 어려울 정도죠.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한국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이며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서는 한국어 올림피아드라는 외국어 경연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는 한국어 경시대회에 지나지 않았지만 러시아 내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한국어의 인기로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한국어 올림피아드로 격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올림피아드로 인정한 외국어 경연 대회는 영어와 중국어뿐이었는데 마침내 한국어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의 뒤를 잇는 것이 다름 아닌 한국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한국어가 러시아에서 중요한 언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한류, K-팝 열기 등에 힘입어 지난 2000년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들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한국어 올림피아드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한국어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기 위해 3일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온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느껴지네요. 몇 년 전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은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 앞에 서서 훈화를 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기사와 함께 올라온 현장 사진이 어딘가 조금 특이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머리가 금발인 것으로 봐서 분명 러시아의 학교는 맞는 것 같은데 칠판 옆에는 한국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고 칠판에는 한글로 태극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는데 사진 속의 저 교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등학교의 교실이 맞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 시간에 푸틴이 교실로 찾아왔던 것이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고등교육 과정에 한국 문화 교육이 정식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시간에 무려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해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목조목 짚어가며 사진을 다시 보니 괜히 뭉클해지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내 주요 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은 세종학당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이란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세종학당은 올해 기준으로 82개국에 234개를 운영 중인데 러시아에는 세종학당이 11개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배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800여 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세종학당은 11개뿐인 상황. 그야말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일은 비단 러시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터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면 번호표를 뽑고 수개월 줄을 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세종학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 수는 최대 120명에 불과한데 대기자 수는 2,800여 명이며 터키에 있는 세종학당도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 수가 최대 230명인데 2,500여 명의 대기자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학당은 자신들의 본복이었던 자국어 보급기관인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와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예산도 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세종학당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어 수요를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14개 대학과 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8,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일까요? 이런 사태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한국어 관련 세미나에서는 일선 초중고교에서 한국어의 법적 위상이 제2외 국어로 격상될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이뤄진 훈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역시 널리 유행하고 있죠.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인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도 자신이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을 정도니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또한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점도 한국어의 주요 인기 요인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한글이 정말 단순해서 일주일 안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며 엄지를 치켜들었죠. 어떤 이는 한글을 접한 지 이틀 만에 한글을 모두 깨우쳤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대학교 등 고급 교육은 물론 의무 교육으로 이어지는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베트남 정부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가 아닌 제1외국어로 선정했을 정도인데요.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에는 매년 전과를 하려는 학생들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성과입니다. 지난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만을 위해 만든 문자가 몇백 년 뒤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세종대왕도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날로 그 위상을 높여가는 우리의 한글이 해외에서 앞으로 더 큰 인기를 끌며 언젠가는 해외 어디를 가도 한국어로 말해도 소통이 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